we have some suspicion about his health. 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2달 전 전 세계 눈과 귀를 잡아놓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하지만 보란듯 건재를 과시하며 전격적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아시다시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것도 방위상이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We suspect the COVID-19 is spreading around North Korea as well, and Kim Jong-un is trying not to infected by COVID-19, so sometimes he doesn't come in public. We have some suspicion about his health. There's a lot of report about he's healthy until he's dead, and it's somewhere in between, right? 시작을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본 방위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무게가 좀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노다로 방위상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정보력에서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간의 정보 교류는 우리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많고요. 또 일본도 독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취재를 이렇게 나가보면 특히 일본 기자들 같은 경우 우리 기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합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북한만 전담하는 기자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일본의 정보력이 뛰어난데 지난번에 CNN이 한번 이제 얼마 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고노다로 방위상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건강 상태 의심스럽다 이야기한 거는 최근에 화상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면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일단 이 일본 쪽에서는 뭔가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이제 쉽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보긴 해야 되잖아요. 김정은 실장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노다로 외상은 이 방위상은요. 건강설, 사망설 등 그중 어느 지점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첩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들이 대만 정보기관에서도 한 달 보름 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픈 것 같다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 정부는 딱 부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원산에 가 있을 때도 평양에서 1호 담당 의사들이 원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도 소리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벌어졌나 그러면, 국가 명운을 걸 만한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도발을 하겠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으면은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메시지가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화상회의를 하면서 뒤에 숨어서 김여정만 앞섰기 때문에 의심을 좀 받는 거고. 코로나 탓만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한 거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가 겁났으면은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것이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당 중앙군사위원들은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비회의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화상회의를 했다.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일본 방위상의 발언.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신 대표님. 네. 여기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공중조기 경보기.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간단치는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한다. 그게 이제 지소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측면들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일본의 이 대북 정보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영상 정보,
그리고 우리 한국은 휴민트 정보, 예. 그리고 일본은 신호 정보, 즉 감청 정보가 삼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본이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고 조기 경보기를 다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탐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 EP3라고 하는 전자정찰기를 일본이 무려 20여 대나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미국보다 더 많은 수준이에요. 미국은 감청을 하려고 하면은 주한미군에 있는 RC-12X 이 가드레일 가지고 평소에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징후가 있으면은 리벳 조인트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리벳 조인트 와도 한두 대가 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예 그 정도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정찰기가 20여 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동쪽 해안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를 아주 많이 습득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이런 방위상이 그 정보를 다 그대로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그 방위상의 이 발언이 거의 뭐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좀 조금 추가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감청을 해도 그거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누가 해석 잘합니까? 결국은 미국이 온갖 그 첨단 그 기자재를 동원해서 북한을 감청해도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독하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낫죠. 그러니까 일본도 뭐 대북 정보 능력은 간단치는 않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한국말은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요. 일본 방위상의 김정은 위원장 이 건강 이상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덧붙여질지 저희가 꾸준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도 건강이지만요. 사실 북한에게 가장 다급한 건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아버지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전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걸까요? 그건 맞아요. 그동안에 보고서를 올라온 거 보면은 모자란 것이 없는데 막상 이제 대책을 세우려다 보니까 간부들이 그때서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금 저희가 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터지죠. 지병인 심혈관계 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심혈관계 통으로 갑자기. 최근 지금 대북 매체들을 보면 구정처장. 네. 평양 시민들은 뭐 자랑을 좀 하면서 본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사정은 그렇게 단속만 좀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선전 매체인 이 조선의 오늘에서는 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평양 시민이다라는 이 내용의 어떤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뭐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이자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실상을 좀 호도하거나 아니면 좀 뭐 다르게 좀 포장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점에 이런 보도를 했을까?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북한 평양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반증이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보도가 하나 있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빠 김정은이 아니라 김 여정에 대한 불만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똥개들하고 부치기 놈들을 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못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실장님, 그 북한 주민 내부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간부와 주민들의 불만 원성이 높다. 더 과격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정이 현재 조직 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 두 개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73년도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현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현재 대남 전단 관련해서 규탄대회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생계도 좀 문제가 되고 자기네 건강도 문제되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소한 불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소한 거라면요. 네, 선전성노부 간부가 퇴근 이후에 절대로 외출하지 말았는데 외출을 했다.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황해도 지역으로 이제 혁명할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불평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여정이 현재 3월 이후에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일반 북한 주민들을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현재 통제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예. 북한의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을 하는데 그거 송금한 브로커 이 22명을 간접적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니까 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보다도 훨씬 더 철권 통치를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내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게 결국 뭐 건강 이상설과도 다 연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도발을 잠시 보류 멈춰섰지만 하늘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F-15가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F-35A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도발 보류를 외쳤거든요. 그럼에도 미 군의 움직임은 이렇게 핵 벙커버스터에서 투하 훈련까지 하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김정은이 6월 24일 날 보류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이제 우린 받았죠. 예. 그런데 미국이 영상을, 사진을 공개한 것은 사실은 저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했었는데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이 6월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6월 23일 아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공개한다고 확 언론 매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묘하게 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 알리진 그렇죠. 않았고요. 그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도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나 아마 북한은 봤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정보 요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보류를 하는데 결심에 저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군사 매체가 저것을 발견하고 6월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6월 25일 아침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것이 지난번에는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은 F-15 전투기에다가 이 핵폭탄, 핵 벙커버스터를 탑재하고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F-15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평시에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쑥 들어가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유낙하 폭탄이기 때문에 멀리서 날려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상공에서 직선으로 내꽂는 그런 폭탄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F-15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이 F-35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평양이든 매양산이든 삼지연이든 어디든지 들어가서 내를 꽂을 수가 있으니까.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하는 달리.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라든지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밤이면 그냥 들어가서 내를 꽂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핵미사일, 핵폭탄 아니겠습니까? 핵 벙커버스터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였죠. 그러면 좀 정밀하게 예리하게 봤을 때는 보류를 했어도 핵 벙커버스터 훈련을 공개한 게 아니라 핵 벙커버스터 훈련이 오히려 보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보류 이후에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저것은 보류 발표 직전에 그 하루 전에 미국이 공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심을 하는데 뭔가 이것은 굉장히 압박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이든 갑자기 와서 내려꽂을 수가 있으니까 핵 벙커버스터를 이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 더 의미심장한 미 군의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본토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신 대표님,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저희가 그 코끼리 걸음 훈련 맞습니다. 미1이 처음으로 한 훈련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 해병대 전투기인데 미 본토에 있는 전투기 부대예요. 그런데 이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일본 히로시마 옆에 이와쿠니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냈습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출항했죠. 그래서 지원하지 않고 그냥 이와쿠니 기지에 있으면서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6월 24일 날 공개를 했는데 뭐냐면은 적지를 임시 점령한 후에 거기 가서 이제 폭격을 했는데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연료 보고를 받아야 저 전투기가 다시 자기 기지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료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상 상황이라서 적의 공항에 임시 착륙해서 긴급하게 적의 연료를 받아서 바로 그냥 비상 이륙하는 그 훈련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F-18 전투기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공항에 가서
갑자기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임시로 점령하고 연료를 보급받을 때가 뭐 블라디보스톡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북한이죠. 그게 이제 김정은에게 다시 또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런 미군의 일련의 과정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 에스퍼 장관의 이 말,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네. 북한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과도 다 지금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항상 이런 순환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북한은 위협하고, 그러면 우리는 보상하고, 또 위협하고, 또 보상하고 그랬는데, 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이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FFVD, 즉, 검증 가능한 완벽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자신들은 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 군사적 옵션의 카드를 계속 쥐어가고 있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봐야죠. 미군의 움직임이 좀 강경 노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의 이런 그 발언 자체가 뭐냐면 요번에 북한이 현재 대남 도발을 협박을 했던 것 자체가 결국은 목표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거다. 그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도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경고할 수 있어도 한국 정부의 경고가 통할 수 있어도 우리 제재는 절대 안 푼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뭐 6.25 70주년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6.25 7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에 있는 이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념식에선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구순의 노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Our infantry stands at 75,000 on 4 aircraft carriers representing 16 countries. There are men dying in Busan. You're proposing a suicide. If she continues on this course, tomorrow night will be treacherous. Not turn back. 영화 인천 상륙작전 함께 보셨는데 어제 6.25 70주년 기념식에 구순의 노병, 예비역 대령이 등장했습니다. 신 대표님이 좀 인연, 안면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관련 활동을 하면서 행사장에 이렇게 가면 항상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순이 되셨지만 8순 때부터도 계속 오셔가지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해군 창설 시기부터 해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발발 당시 해군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해군 구당의 갑판사관 포술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분이 지금 이제 6.25 그 노래를 지금 재창을 하고 계시는데 갑판사관 하면서 6월 25일 날 북한이 서울 쪽에서 이 전면 남침을 했지만 특수부대들을 대한해협 쪽으로 보내서 부산으로 상륙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600명의 특수부대를 부산으로 상륙시키려고 했는데 해군의 백두산함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함포전을 해서 격침을 시켜서 이 후방이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어떤 그 교두보를 우리가 지켰었거든요. 거기에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직접 활약했고 장사 상륙작전에서도 활약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6.25의 산 증인이고 지금도 애국심이 정말 넘치는 분이고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이시면서 뭐 하여튼 이 그 해군 부대 방문해서 지금 그 북한이 좀 또 도발 움직임이 많은데 준비가 돼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해군 지금 장병들은 마치 뛰어나가려고 하는 말의 고삐처럼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 듣고 그러면 내가 안심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님이시죠. 지금 현 현 감사원장의 부친이 어제 기념식에 구순의 노병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전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그리고 이 미 군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